네, 안녕하십니까. 한단계 공무원 정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할 강의는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OT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어떻게 이 객관식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출문제집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기출문제집 자체를 본인의 거의 기본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요, 기본서를 정말 기본서로 쓰기에는 그거는 너무 두껍죠. 제 기본서가 조금 얇은 편인데 그것만 해도 분량이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공부를 할 때 공무원 붙으려면 몇 회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건 맞아요. 정말로. 회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을 몇 회독을 하려면 수험기간이 행정학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엄청난 속독가다. 내가 엄청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다가 아니라면 이 두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회독을 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얘기는 결국에 합격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단기 합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교재보다는 이 기출문제집을 기본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서를 봤을 때 굉장히 방대한데, 물론 제가 이제 강의 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잘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특히 제가 최신 문제 위주로 실었기 때문에 최신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보면은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계속 나오는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 트렌드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 특히나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요즘에 이런 문제가 트렌드구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구나, 이거를 보고 가셔야 훨씬 더 적은 양을 공부하시면서도 실력이 훨씬 더 빨리 향상될 수가 있고 실제로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내용들을 학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저는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제가 과외를 친구들한테 해줄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모르는 부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을 100, 1000, 만까지 공부를 해도요, 점수는 1도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뭐하러 공부해요. 내가 틀릴 만한 문제, 모르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서는 쭉 읽다 보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가 잘 안 보이지만 기출문제는 풀어보면서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기출문제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오답노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답노트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거 문제 하나하나 다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보고, 오답노트를 만드느니 이 기출문제집 자체를 내 오답노트로 활용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도, 우리 행정학 교재에도 보시면 이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을 달았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바로 이게 오답노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천지에 대해서 다 해설을 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많이 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답노트이자 기본서로 활용을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는 우리가 만약에 수능이다 그러면 3년을 공부해서 한 번 시험 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오답노트 꼼꼼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고 단기 합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이거를 오답노트로 사용하시는데, 이제 교재 사용하실 때 제가 이제 밑에 해설을 달아놓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자꾸 밑에를 보게 된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결국에 답을 보고 문제를 풀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이거는 무슨 원래 우리 공부할 때 고시용 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걸로 가리면서 그렇게 푸시면 되죠. 문제 밑에다가 대시고 가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답을 보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일단은 본인이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잖아요.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1회독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근데 1회독에서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에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또는 이 부분은 맞다,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났었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업을 들으면서 체크를 해두세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당일날 복습하시면서 문제도 푸시고, 그리고 내가 체크했던 그 해설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복습을 하십니다. 근데 복습하실 때 일단은 문제의 답에 체크하지 마세요. 답에 체크하지 말고 내가 몇 번 이렇게, 아니면 뭐 종이를 따로 이렇게 그 연습지 같은 것을 옆에다 두고 거기다가 답을 체크하고 이렇게 보는 방식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거를 회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답을 이제 교재에다 체크하지는 마시고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2단계의 문제풀이는 틀리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왜? 본인이 복습하실 때 당일날 수업을 듣고 그 들은 수업에 대해서 당일날 복습을 하시겠죠. 수업을 그날 들었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기억이 되지 않는 상태더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맞춘 걸 너무 안심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답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수강을, 그리고 제가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일단은 기출 해설을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법령들이 있어요. 이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핸드아웃을 나눠드릴 건데, 이 핸드아웃을 통해서 법령은 좀 꼼꼼하게 담았어요. 그래서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들까지도 법령집에 담아는 놨는데, 법령 핸드아웃에 담아는 놨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자주 출제됐거나 또는 최근에 출제됐거나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본인이 이제 복습하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해설을 들으시면서 해설에서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해설에서 몰랐던 것들 체크한 걸 다시 읽어보시고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법령집에서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시고, 그렇게 복습을 하시고요. 수강을 완료하고 이거를 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교재에서 이제 2회독을 합니다. 2회독을 하실 때 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이때는 그 전에 풀었을 때보다 틀리는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최소 2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만약에 풀어보시면서 다시 풀어보시는데 100점 맞는다. 전혀 모르는 게 없다. 완벽하다. 난 천재다. 한 번만 들어도 난 완벽하게 기억한다. 그러면 2회독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시 보면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더라도 완벽하게 몰랐다, 이런 부분에들 표시를 하세요. 별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서 해설을 보시고 넘어가시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의 해설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회독을 또 끝냈으면 다시 한번 보셔야겠죠. 근데 이번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별표를 친 문제들, 내가 틀렸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봤는데도 또 기억이 안 난다. 그 부분은 내가 정말 약한 부분이죠. 별을 한 번 더 붙여요. 그렇게 가면서 다시 푸시면 또 이제 이번에 몰랐던 부분은 밑줄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뭐 빨간색으로 친다든지, 내가 특별히 모른다라는 부분을 해설해서 찾아서 그런 부분은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더 잘 보이게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번 회독 때는 별 2개짜리를 골라서 보셔야겠죠. 그러면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내가 잘 모르는 해설, 요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시면서 그래도 못 풀면 별표 하나 더, 별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더 이상 별표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내가 그래도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큼은 이제 해설 없이도 나 혼자 다 숙지를 했다까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거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독의 횟수는 본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거 정도는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거에 대한 회독이, 기출문제집에 대한 회독이 끝났으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기본서로 돌아가서 기본서에서 우리가 근데 이 기출만 제대로 정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꽤나 합격권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그런 주요 문제, 우리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한 80점? 쉬울 때는 90점? 어려울 때는 70점까지는 그 정도 70점에서 90점대 그 사이의 문제들은요, 사실은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핵심 내용만 숙지를 하면 사실은 풀 수 있는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그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다라고, 이걸 완벽하게 내가 풀 수 있다면 그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심화를 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추는 문제 플러스 알파를 내서 합격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다 보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복을 한 다음에 기본서로 돌아가셔서, 이제 기본서에 보면은 제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봐야 될 것들,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봐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법령이나 이런 것들,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암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본인이 약한 부분을 더 보충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집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문제집의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여기에는 일단은 7, 9급 공무원,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국가직까지 다 실어놨는데 그 내용들은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요, 이거 말고도 본인들 분명히 더 많은 기출문제집을 풀어보게 되실 거죠. 그래서 그때 다른 국회직도 있겠고, 사회복지직 또는 경찰 간부, 승진 이런 등등의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국무원이나 등등 이런 문제를 푸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세요. 그걸 가지고 따로 문제집을 안 사시고 출력해서 푸시더라도 그 출력한 걸 여기 뒤에다 이렇게 같이 갖고 다니세요. 거기다가 출력하신 거에다 문제 푸실 때 거기다가 오답노트 만드시고, 답은 체크를 하시는 거는, 답 체크는 이제 따로 종이에다 하신 다음에 채점을 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몇 점 맞는지를 희열을 느끼기 위해 전체를 다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채점하는 방식, 그것도 있긴 한데 공부 초반에는 나중에 내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푸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 초기에는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초반에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출문제 중에 반 이상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모르면서 이렇게 넘어갔다 다시 앞으로 오기보다는 그때는 일단 모르는 걸 채우는 게 중요하고, 급하니까 바로바로 답을 체크하시고 바로바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기출문제집의 취지예요. 우리가 초반으로 기출문제를 푸신다면 문제를 보고 모르는 거는 바로 그 밑에 있는 해설에서 답을 취하시라. 그 부분을 바로바로 공부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푸시고 기출문제를 앞으로도 더 풀게 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풀었는지, 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좀 헷갈렸는지를 제대로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